우리가 어떻게 하면 눈에 띄고 주목받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침묵이 지닌 심오한 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처음부터 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요함 속에 깃든 힘, 단 한마디 말 없이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종류의 힘을 이해했습니다. 어떤 방에 들어섰을 때 굳이 애쓰지 않아도 당신이 중심이 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가장 목소리가 크거나 화려해서가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 듯한 너무나도 매혹적인 존재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설이나 고대 철학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성취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토아 철학의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바탕으로 침묵이 자아내는 끌림의 본질을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멋지게 등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오래도록 기억될 인상을 남기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말하는 세상 속에서 소외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침묵이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게 하는 법을 배울 순간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스토아적 매력이라는 고대의 기술을 활용하여 저절로 빛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함께 풀어봅시다. 만약 우리가 함께 떠나는 이 침묵과 지혜의 깊이를 탐구하는 여정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간단한 호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만약 당신이 다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느껴왔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니 영상의 어떤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온 특별한 존재입니다. 첫째,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힘입니다. 우리는 주변과 어울리기 위해 얼마나 자주 자신의 생각을 숨기고 흥미를 감추고 심지어 의견까지 바꾸곤 할까요?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지만 스토아 철학은 우리를 부드럽게 본연의 길로 다시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매력적이고 사람을 끄는 자질은 바로 진정성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진실할 때 당신은 자신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게 되며 이 조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것은 마치 이게 바로 나야, 꾸밈없고 당당하며 진실된 나라고 말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그런 종류의 진실함은 자석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진정한 당신이 된다는 것은 당신의 별난 점, 열정, 그리고 취약점까지도 모두 껴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다른 방향으로 흔들려 할 때에도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의 진솔한 표현이 가장 위대한 자산임을 알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무엇보다도 지혜, 용기, 정의, 절제와 같은 덕목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덕목에 따라 살고 내면의 도덕적 나침반에 따라 인도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평온과 행복에도 더 가까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힘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약간의 자기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을 내어 당신의 가치, 열정, 그리고 경계를 이해하세요. 무엇이 당신을 살아있게 느끼게 하는지,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신의 행동을 진정한 자신과 일치시킬 수 있는지 성찰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진정한 자신을 세상에 표현하는 용감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완벽해지거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해지고 말과 행동에 일관성을 가지며 매일매일 진정한 당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이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더 이상 논쟁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어라. 우리의 논의에 맞춰 이 말을 바꿔보면 그 메시지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매력적이고 호감가게 만드는지 고민하며 인생을 보내지 마세요. 당신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덕목에 따라 살며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빛나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힘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종종 수능을 가치 있게 여기는 세상에서 당신의 진정성은 당신의 초능력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가장 자연스럽고 심오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조용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둘째, 스타일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단 한마디 말 없이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스토아 철학은 물질적 소유를 포기하거나 외모를 무시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스타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면에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진정성과 단순함의 가치를 가르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고 촉구합니다. 스타일에 있어서 이것은 미니멀리즘 미학을 고수하거나 패션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진정한 우리 자신과 공명하는 옷, 우리의 개성, 가치관, 그리고 삶에서 맡은 역할을 반영하는 의복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덧없이 지나가는 모든 유행을 무심코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적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딱 맞는 이건 바로 나야 라고 외치는 듯한 옷을 입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자신감 있고 편안하며 어쩌면 무적이 된 것 같은 기분일 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외적 모습과 내면 세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당신의 진정성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거나 사치스러워서가 아니라 당신만의 고유한 자아감을 발산하기 때문에 당신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스타일은 단지 옷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머리 스타일부터 당신의 페르소나의 연장선이 되는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전체적인 미학을 아우릅니다. 각각의 선택은 당신이라는 걸작을 완성하는 붓터치와 같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의식적으로 하여 그것들이 단지 소음이 아닌 가치를 더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렇다면 스토아의 지혜를 우리 스타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옷장에 있는 각 아이템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자문하는 것에서 시작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나요? 그것이 현재의 당신 또는 당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반영하나요? 목표는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억지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스타일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진화하고 삶을 헤쳐나가면서 당신의 스타일도 변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겪는 동안에도 자신에게 진실하며 당신의 외적 표현이 내면의 여정과 함께 진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바디랭귀지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한마디 말도 없이 얼마나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는지는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우리의 자세, 제스처, 심지어 방을 가로질러 걷는 방식까지 이 모든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 대한 통제와 인식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외적 표현은 내면 상태의 반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토아적 관점에서 바디랭귀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특정하게 보이기 위해 제스처를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외적 움직임을 내면의 덕목과 의도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과 보여주는 것 사이의 일관성, 즉 진실성에 관한 것입니다.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간단한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단지 자신감 있어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스토아 철학에서 높이 평가되는 자질인 자기 존중과 개인적 존엄성의 신체적 표현입니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높이 들고 똑바로 서 있을 때 당신은 세상에 자신감이 있다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 넘치는 자세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기며 다가가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얼굴 표정의 미묘함, 미소의 따뜻함, 눈맞춤의 진실함, 이 모든 바디랭귀지의 요소들은 깊은 소통의 힘을 가집니다. 그것들은 간극을 메우고 한마디 말 없이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존중받고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심 어린 미소는 가장 경계심 많은 마음도 무장해제시킬 수 있으며, 진솔한 눈맞춤은 어떤 대화만큼이나 깊은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매 순간 현재에 머물고 마음을 챙기도록 격려하며, 이는 우리의 바디랭귀지에도 적용됩니다. 진정으로 현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신체적으로 어떻게 교감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감, 개방성 또는 단순히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든 우리의 바디랭귀지가 진정한 감정과 의도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언어적 소통에 대한 이 마음챙김 접근법은 신뢰와 존중의 기반 위에 세워진 진정한 상호작용과 관계를 이끌어냅니다. 그렇다면 바디랭귀지의 기술을 마스터하기 위해 스토아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을 내어 자신의 비언어적 신호를 관찰하세요. 당신은 상호작용에서 진정으로 현재에 있나요?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닫고 있나요? 당신의 제스처는 개방적이고 환영하는가요? 아니면 당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장벽을 세우고 있나요? 그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세요. 당신이 교감하고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세요. 당신의 바디랭귀지가 진정성과 의도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하세요. 넷째, 기억에 남을 만한 향기입니다. 단 하나의 향기가 어떻게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고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누군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지는 놀랍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향수나 코롱을 선택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는 향기를 선택하는 것이며 단 한마디 말도 필요 없이 오래도록 기억될 인상을 남기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향수라는 사소해 보이는 선택을 포함하여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의도성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칩니다. 최신 유행이나 가장 비싼 브랜드에 굴복하기보다는 당신이 누구이며 세상에 남기고 싶은 인상과 일치하는 향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려 깊게 선택되었을 때 당신의 내면과 가치를 반영하는 비언어적 소통의 한 형태입니다. 시그니처 향기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표현이며 당신의 독특함을 표현하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우리의 행동과 말이 내면의 덕목을 반영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처럼 신중하게 선택된 향기는 당신의 성격, 기분, 심지어 포부의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과 코에 감각적인 기억을 만들어내는 후각적 지문과 같습니다. 이 향기를 선택하는 데는 마음 챙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끌리는 향기뿐만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재치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당신이 자주 가는 환경, 그리고 당신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느낌을 주고 싶나요? 아마도 깨끗하고 신선한 향기가 좋겠지요. 아니면 대담하고 모험적인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그렇다면 스파이시하거나 우디한 노트가 당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스토아의 원칙인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조화롭게 사는 것처럼 당신의 향기 선택이 당신의 성격과 가치관의 연장선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스토아의 절제라는 실천 또한 여기에 적용됩니다. 강렬한 향기로 주변 사람들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가까이 오게 하는, 소리치기보다 속삭이는 향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 안에 은은하게 머물며 미묘하지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향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스토아 철학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 세상에 남기고자 하는 조용하지만 심오한 영향력처럼 말입니다. 다섯째, 매혹적인 매너입니다. 디지털 소통이 종종 개인적인 상호작용의 미묘함을 앗아가는 시대에 매너는 진정한 인간적 연결로 돌아가는 다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혹적인 매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순히 부탁합니다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토아 철학의 영원한 지혜가 우리에게 모든 삶의 측면에서 덕과 존중으로 행동하도록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호작용의 품격이 어떻게 지속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는지 탐구하고 있습니다. 덕, 자제력, 공감에 초점을 맞춘 스토아 철학은 매혹적인 매너의 개념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은 단지 겉모습을 위해 사회적 규약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 타인에 대한 존중, 친절, 그리고 배려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원칙과 타인을 대하는 우리의 행동 사이에 이러한 일치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을 깊이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누군가가 말할 때 진심으로 경청하고 휴대폰이나 우리 자신의 생각에 방해받지 않고 그들과 온전히 교감하는 것의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스토아 실천의 초석인 이 현존의 행위는 우리가 그 사람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오늘날 종종 단절된 사회에서 이것은 단순하지만 심오하게 울려 퍼지는 매너입니다. 더욱이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공감의 중요성, 즉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매너에 진정한 공감이 스며들 때, 우리가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거나 지지의 말을 건넬 때, 우리는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스토아의 덕목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절과 공감의 행위는 우리를 더 호감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당겨 따뜻함과 진정한 연결의 자석 같은 힘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식사 예절부터 대화의 기술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품위 있게 헤쳐나가는 법을 아는 매너의 미묘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이러한 기술들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 챙김과 존중을 반영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물러서라고 가르치지 않고 사려 깊게 참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품격을 마스터하는 것은 그 참여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위한 길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우리의 행동에 생각을 기울이고 암묵적인 규칙을 존중할 만큼 충분히 신경 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섯째,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너무나 흔해진 피상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치유책이자 강력한 행동 촉구입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겠지만 이것은 현재에 살고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것을 강조하는 스토아 철학과 아름답게 연결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주는 것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이것을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적용하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그들에게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내게 중요하고 지금 여기보다 더 있고 싶은 곳은 없다고
말하는 존재감으로 그들과 진심으로 교감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관심은 드물고 소중하며 가장 평범한 상호작용조차 의미 있는 연결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있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며 단지 대답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과 당신에게 완전히 집중하여 당신이 존중받고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후자는 오래 지속되는 인상을 남기며 거부할 수 없이 매력적인 따뜻함과 진정성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러한 존재감을 기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판단 없이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연습인 마음 챙김에서 시작됩니다. 더 마음을 챙김으로써 우리는 마음이 방황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우리의 초점을 현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기술과 마찬가지로 연습과 인내로 향상되는 기술입니다. 더욱이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현재 순간의 아름다움을 감사하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도록 격려합니다. 아무리 짧더라도 모든 상호작용은 연결하고 배우고 성장할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상호작용에 접근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심오한 방식으로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현재에 있다는 것은 또한 취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종종 세우는 방패 없이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어던지고 인간적인 수준에서 연결하며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이해와 연결을 추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취약성은 두려워 보일 수 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것은 장벽을 허물고 신뢰를 쌓으며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일곱째, 약간의 신비감을 더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적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스토아 철학의 지혜에 깊이 뿌리내린 이 개념은 우리에게 절제의 가치와 어떤 것들은 가슴속에 간직하는 것에 힘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기만이나 비밀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언제 드러낼지에 대한 의도적인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선택적인 공유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을 만들어내어 그 장막 뒤에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게 만듭니다. 내면의 성찰과 개인적 성장에 중점을 둔 스토아 철학은 외부의 인정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인격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도록 격려합니다. 이 철학은 신비감을 기르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우리의 모든 패를 테이블 위에 늘어놓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더 깊이 관여하고 표면 너머를 보도록 초대합니다. 그것은 탐험하라는 미묘한 초대이며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게임을 하거나 가면을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잡성과 깊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음 몇 페이지에서 줄거리를 다 알려주는 책과 한 겹 한 겹 비밀을 드러내며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이야기를 엮어가는 책의 차이를 상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당신을 더 사로잡나요? 같은 원리가 개인적인 상호작용에도 적용됩니다. 약간의 신비감은 대화를 단순한 정보 교환에서 흥미로운 발견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의 각 상호작용을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읽고 싶어 하는 이야기의 한 장으로 만들어 우리 인격의 깊이를 향한 자석 같은 끌림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어떻게 올바른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공유하고 그 배우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마음 챙김에서 시작됩니다. 침묵을 채우려는 충동이나 과잉 공유 문화의 압박 때문에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이 극찬하는 덕목인 자제력이 필요하며 개방적인 것과 약간의 신비감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 미세한 선을 탐색해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관계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며 더 깊은 관계는 상호 발견과 서로의 깊이에 대한 존중의 기반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약간의 신비감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존중을 반영합니다. 어떤 생각, 경험, 그리고 꿈은 너무나 소중해서 함부로 주어지지 않을 때 그 가치가 더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적인 공유는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구된 것이 아니라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의 공유를 훨씬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신비감에 대한 이 스토아적 접근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또한 더 많이 듣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공간을 채우려는 열망을 줄임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본질과 진정으로 교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상호적인 역학, 즉 주고받는 춤을 만들어내어 대화의 양쪽 모두를 풍요롭게 합니다. 그것은 깊이 만족스러울 수 있는 진정한 호기심과 연결을 키웁니다. 여덟째, 문화적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사실을 알거나 수도 이름을 댈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문화의 영혼을 이해하고 그들의 전통, 그들의 고난, 그리고 그들의 기쁨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에 대한 스토아적 추구와 지혜라는 덕목에 따라 우리의 지평을 넓히는 여정이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감을 키우는 세계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의 즉각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밖을 내다보고 우리 주변 세계로부터 배우고 모든 사람에게서 공통된 인간성을 보도록 격려합니다. 문화적 지혜를 기르면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인간 문화의 풍부한 테피스트리를 탐험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관점을 넓힐 뿐만 아니라 종종 우리를 나누는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문화적 지혜가 우리의 대화와 상호작용에 더하는 깊이와 풍요로움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문화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언어로 이해를 표현하거나 심지어 몇 마디라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추상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로서 다양성을 소중히 여긴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계 여행가이거나 모든 문화에 대한 백과사전적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호기심, 열린 마음, 그리고 세계의 무수한 삶의 방식으로부터 배우려는 진정한 관심을 기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이 강조하는 자기 개발과 성장은 문화적 지혜를 추구하는 여정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세계관과 철학을 접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가정을 의심하고 편견에 맞서며 공감 능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세상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균형 잡히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자기 교육의 한 형태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문화적 지혜는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세계 여러 나라 작가들의 책을 읽고 다른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영화를 보고 다양한 문화의 예술과 음악을 접하는 것과 같은 작지만 의식적인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이해를 넓히고 우리를 안전지대 밖으로 밀어내는 대화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적 만남과 새롭게 얻은 지식은 우리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 관점을 풍부하게 하며 다른 이들과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아홉 번째, 공감은 마음을 잇습니다. 이는 단순히 누군가를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경험과 기쁨, 그리고 고난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깊은 감정적 차원에서
그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공감은 우리 마음을 잇는 다리이며 서로의 다름을 넘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인류애를 보게 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풍요로운 테피스트리 안에서 공감은 모든 존재의 상호 연결성과 공동체 의식을 반영하며 특별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공통된 유대를 인식하는 것의 가치를 가르치며 우리의 관심사를 가까운 주변을 넘어 더 넓은 공동체와 세상으로 확장하라고 촉구합니다. 이것은 깊이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감정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행동을 하라는 부름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공감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 우리 자신의 일부, 즉 우리의 시간과 관심, 그리고 지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벗어나 타인의 짐을 덜어주려는 나눔의 행위는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자질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우리 곁으로 이끌고 꾸며낼 수 없는 따뜻함과 깊이를 관계 속에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공감은 때로 어렵습니다. 섣부른 해결책이나 상투적인 위로를 건네기보다 다른 이의 고통 곁에 머무르며 우리 자신의 불편함과 마주해야 합니다. 이해받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며 깊이 경청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수준의 몰입은 힘들 수 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의 경험에 마음을 열 때 우리는 그들의 짐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자칫 놓쳤을지도 모를 통찰과 관점을 얻으며 우리 자신의 삶 또한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아가 공감은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웁니다. 종종 고립되고 분열된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 공감의 행위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임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연결감은 우리 대부분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갈망하는 것이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공감을 강력한 도구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타인의 안녕에 진정한 관심을 보일 때 우리는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피상적인 면을 초월하는 깊고 지속적인 유대의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공감을 실천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취약성 또한 필요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그들의 아픔을 마치 내 것처럼 느낄 가능성에 우리 자신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취약함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또한 강점입니다. 이는 드물고 소중한 감정적 개방성과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꺼이 자아를 내려놓고 꾸밈 없고 진실된 방식으로 타인과 연결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진정성은 피상적인 관계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10번째, 웃음은 공간을 밝힙니다. 흔히 웃음이 최고의 명약이라고들 하죠. 모든 병을 고칠 수는 없겠지만 방 안의 분위기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기분을 바꾸는 힘을 가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전염성 강한 본성과 무거운 마음마저 가볍게 만드는 능력으로 웃음은 특별한 마법을 지니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스토아 철학과 웃음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좋은 삶을 살고 현재의 순간에서 기쁨을 찾으며 다른 이들과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웃음은 이 모든 목표를 직접적으로 도와줍니다. 스토아 학파는 기쁨의 가치와 삶을 항상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웃음이 회복 탄력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며 삶의 부조리와 도전에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맞서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함께 웃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기쁨을 누릴 능력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웃음은 또한 현재에 집중하라는 스토아적 원칙을 구현합니다. 진정한 웃음의 순간에 우리는 과거에 대한 걱정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온전히 지금 여기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는 마음 챙김의 한 형태이며 현재의 순간과 그 안에 담긴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입니다.
웃을 때 우리는 단순히 삶의 어려움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삶의 밝은 순간들을 두 팔 벌려 껴안을 수 있다는 스토아적 수용의 한 형태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웃음은 강력한 연결고리입니다. 장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습니다. 유머를 공유하는 순간 우리는 더 개방적이고 더 연결되어 있으며 더 인간적인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는 공동체와 모든 사람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는 스토아 철학과 일치합니다. 함께 웃음으로써 우리는 서로의 공통된 인간성, 우리를 묶어주는 보편적인 경험과 감정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웃음은 소속감을 만들어내며 우리의 다양한 배경과 삶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그리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어떻게 더 많은 웃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부조리함에 마음을 열고 실수 속에서 유머를 찾으며 스스로를 비웃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상황의 심각성을 무시하거나 우리가 직면한 실제 어려움을 외면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 기쁨과 슬픔 모두 인간 경험의 본질적인 부분임을 깨닫고 관점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가벼운 콘텐츠를 즐기거나 우리를 웃게 만드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단순히 일상 속에서 유머를 보는 기술을 연습하는 등 기쁨을 위한 기회를 찾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1번째, 자기 돌봄은 자기 가치를 증명합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 자신보다 다른 모든 것을 우선시하라고 압박하지만 여기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조용하고도 급진적인 저항의 행위가 있습니다. 자기 돌봄은 가끔 즐기는 스파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안녕을 돌보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자기 절제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안녕을 유지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는 훈련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자기 자신의 가치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믿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오직 강인함과 건강함 속에서만 주변 세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우리의 가치에 따라 살며 다른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아적 관점에서 자기 돌봄은 삶이라는 선물과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존중을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칙에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능력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자기 존중은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기반이 됩니다.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할 만큼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삶의 도전에 회복 탄력성과 지혜로 더 잘 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아적 의미의 자기 돌봄은 단지 신체 건강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마음과 감정적 탄력성을 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음 챙김을 연습하고 성찰적 사고에 참여하며 지적, 영적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활동을 찾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자기 돌봄 접근법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삶의 복잡성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감정적, 정신적으로도 준비되게 합니다. 또한 자기 돌봄을 실천하면 파급 효과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더 인내심 있고 이해심 많으며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더 큰 열정과 효율성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공동선을 위해 살라는 스토아적 이상의 구현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봄으로써 우리는 간접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셈입니다. 지혜와 친절, 그리고
지지를 나눌 더 나은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스토아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기 돌봄을 일상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하고 의도적인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몸에 활력을 주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신체 활동에 참여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성찰과 휴식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며 우리의 가치와 성장에 기여하는 활동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2번째, 독립성이 가진 매력. 이는 자립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깊은 공감을 얻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진정한 독립이란 고독이나 고립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알면서 오는 힘과 자신감임을 알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 원리인 이 강인함은 단지 도움 없이 생존하는 능력을 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번성하고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며 진정으로 자신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훈련, 개인적 책임, 그리고 덕의 추구를 강조하는 스토아 철학은 진정한 독립이 내면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고 감정을 통제하며 행복과 마음의 평화가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평가가 아닌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이해에서 오는 자유입니다. 이러한 철학적 접근은 우리에게 자급자족, 회복 탄력성, 그리고 우리 삶을 원칙에 따라 빚어갈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해에 뿌리내린 독립성을 기르도록 격려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독립성이 가진 매력은 심오합니다. 그것이 매력적인 이유는 여론의 물결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나 성공을 느끼기 위해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주류에 반하더라도 자신에게 옳은 선택을 내리는 자신감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자신의 길을 따르고 자신의 독특함을 껴안으며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반영하는 삶을 살아갈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 타인의 지지와 우정을 거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스토아 철학은 공동체와 상호 지원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관계를 즐기는 것과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추구할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을 제약하거나 규정하는 관계가 아닌 당신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성장을 격려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립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과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가치, 목표, 그리고 행동, 이면의 동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회적 기대에 압박을 느끼기 때문인가요? 또한 가치나 자아감을 잃지 않고 도전과 좌절에 맞서는 능력, 즉 회복 탄력성을 개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고유한 매력에 대한 스토아적 탐구를 마무리하며 기억하십시오. 가장 심오한 관계는 종종 고요한 순간에 우리 인격의 미묘한 힘을 통해 그리고 진정한 자아의 꾸밈없는 표현 속에서 맺어진다는 것을요. 이 원칙들을 당신의 일상에서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 주변의 세상이 변화하며 당신 존재의 따뜻함과 영혼의 깊이에 다른 이들이 이끌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토아 저널과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호기심이 이 공동체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 대화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열망을 불러 일으켰다면 화면에 추천된 영상 중 하나를 시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더 깊이 파고들고 계속해서 성장하며 스토아 철학의 시대를 초월한 지혜가 당신의 길을 밝히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행동이 만드는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삶은 그 무엇보다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